배부르다. 햄버거 좀 잘.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음식 안 됩니다. 되는 거 딱 세 종류. 음료, 껌, 사탕. 네. 옆에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자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건 떠들거나 장난치는 거. 네. 왜냐면 내 기준은 그거야. 본인이 공부 안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옆에 친구한테 방해되는 건 극혐합니다. 그래서 껌 씹으셔도 되고 사탕 먹어도 되는데 껌 짝짝 소리 내지 않기, 사탕 씹어 먹지 않기, 물 가글하면서 먹지 않기.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안 됩니다. 네. 냄새. 과자 집어넣으시고 빵, 뭐 당연히 삼각김밥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먹게 해주는 건 음료, 껌, 사탕은 집중력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책상 위는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수업 들어와서 하기 좀 그렇지만 꼰대 같긴 한데, 책상이 깨끗해야 나는 올바른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들이 있으면 좀 집어넣으세요. 네. 눈앞에 있으면 자꾸 먹고 싶어지잖아. 선생님 여의도 쪽에 괜찮은 저기신 거야. 뭐 한두 번 보내주시면. 삼각함수를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요. 최근에 삼각함수를 했잖아요. 지수로그는 우리가 거의 12월 말 1월에 했던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적정선의 개념이 필요한데, 삼각함수는 개념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필요할까요? 네. 조금만. 네, 봅시다. 선생님이 조금만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각함수 앞부분에 들어오시면 뭐 동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고, 동경에 대해서 뭐 일치라든가 뭐 대칭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에 대해서 뭘 해드릴 거냐면, 위치가 서로 같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이죠. 시계바늘 기준으로 생각을 보면, 시계바늘로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냥 단순히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돼? 동경이 어차피 시계바늘이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이렇게 와 있는 놈이랑 또 다른 이렇게 와 있는 놈은 실제 각도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보면 얘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30도래요. 그렇다고 해서 두 놈이 전부 다 30도가 아닐 수 있잖아. 한 놈은 30도인데 한 놈은 그치 390도일 수 있잖아. 그럼 그 둘의 특징이 뭐예요? 그 둘의 특징은 또 위치가 똑같이 있잖아. 또 다른 놈은 뭐가 있겠어? 30도랑 390도랑 또 30도에다가 360도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쵸? 그치? 그런 구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들끼리를 뺐을 때 차이가 얼마씩이라는 거야? 그치? 360n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계주 같은 거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반이 뭐 1학년 1반이 뛰어, 1학년 2반이 뛰는데 겁나 빠른 놈이 딱 따라잡아. 그러면 관중석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 바퀴 따라잡았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구조가. 그러니까 일치에 대한 관계는 이런 느낌이지. 한 놈의 동경은 알파, 또 다른 놈의 동경은 베타라고 하면 둘에 대한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둘에 대한 차이가 얼마가 되더라요? 360 n의 구조가 되는 거고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360은 라디안 얼마? 얼마? 이파이 파이가 얼마야? 180 2파이 n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건 되게 잘하거든? 그런데 얘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더 있잖아요. 뭐 있어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리고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일 때, 또는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y는 x에 대한 대칭일 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일 때를 공부해보자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일치는 그냥 집어치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일치는 집어치우고, 자 1번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일직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한 놈은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놈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얘는 알파를 돌았고 또 다른 놈은 베타를 돌았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쉽게 하게 하려고 저만큼만 표시한 거지 실제로 알파가 예각이라는 뜻이 아니야. 알파도 돌고 돌고 돌다가 이 자리에 왔을 수 있고 베타도 돌고 돌고 돌다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식 암기를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가장 심플한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딱 그려놔도 보이잖아. 둘의 관계는 뭐야? 누구에서 누구를 날리면? 그쵸? 베타에서 알파를 날리면 베타에서 알파를 날리면 얼마나 나오는 거야? 180 나오죠. 파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관계는 뭐야? 큰 놈 마이너스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을 모를 때는 뭘 주는 거야? 너는 얼마 차이나? 180도만큼의 차이가 나.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선생님이 심플한 그림으로 그리니까 180이지만 실제로 몇 바퀴 돌았는지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뭘 붙이는 거야? 365 n을 붙이는 거고 이거 습관 들이세요. 각도 표시. 각도 없으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라디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1도와 1라디안은 다르죠? 1라디안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5! 그렇죠. 57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60도보다 조금 작아.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왜 60도보다 좀 작지? 1라디안이? 그쵸. 그것도 맞는데 1라디안의 정의가 뭐야? 1라디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부채꼴인데 어떤 부채꼴인 거야? R. 호의 길이도 얼마? R. 영유처럼 해요? R. 사진은 그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일부러 웃은 게 아니에요. 꼬의 길이에서 웃겼나요? 호길 씨요? 그래서 R이고 R일 때가 1라디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R인데 얘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잖아. 그럼 어떤 느낌을 받냐면 R인 정삼각형 생각을 해봐. 정삼각형일 때 각도가 60이잖아. 근데 얘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치면 얘를 배볼록 나오게 하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살짝 누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억만 하면 돼. 1라디안은 60도를 살짝 눌렀으니까 60도보다 조금 작아 정도만 생각해도 웬만한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얘도 파이 플러스 2파이. 일반적인 문제는 2n파이라고도 많이 쓰죠. 두 번째. 이거 제발 부탁인데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그림 그려서. X축 대칭 생각을 해보시면 한 놈이 이렇게 올 거고요. 그럼 X축 대칭이니까 또 다른 놈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 이만큼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관계 보입니까? 얘네들?
전부 다 퍼즐 맞추기야 퍼즐. 뭐야? 알파 때다가 밑에다가 갖다 붙이면 뭐가 돼? 한 바퀴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얘는 빼는 구조가 아니까 절대값 필요 없죠. 얘는 한 바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바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한 바퀴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n 이런 거. 엄밀하게 따지면 360 플러스 360n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두시면 됐죠? 왜요? 왜 더하면 360 더하기? 왜 A 알파랑 베타랑 여기랑 각도가 똑같잖아. 아,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잖아. 그치? 왜냐면 우리 지금 잡은 게 X축 대칭이니까 얘랑 똑같은 각을 잡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Y축 대칭. 여기도 이렇게가 똑같은 거죠, 각이.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요만큼. 알파 자리가 이쪽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갖다 붙이시면 이번에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번엔 180을 만드는 거죠. 플러스 360n. 라디안으로는 안 고칠게요. 똑같은 구조니까. 느낌이 보이죠? 유사해요. 이렇게. 근데 뺀 거고 얘는 더한 거고 얘 더한 거고 저쪽이 뺀 게 전부 다 360n. 외우지 말라고.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일사분면만 크게 그리시면 돼요. 이번엔 45도짜리인 y는 x에 대한 대칭. 만큼 알파.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랑 각이 똑같으시면 됩니다. 얘 관계식 뭐예요? 90을 만들죠. 그치?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몇 바퀴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죠. 얘 보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랑 똑같겠죠? 얘 90이지?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랑 알파랑 더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270 라디안으로 2분의 3파이 외워야 돼. 빵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따라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구조가 270을 만듭니다.
90은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게 진지. 좀 처음에 진지하게 맞아요. 약간 왜 말도 하지 말아라. 핸드폰 좀 보세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맞는 거니까요. 아이 놀 때는 놀아도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좋기만 한 선생님은 지금 당장 좋아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기억남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모질게 굴어도 나는 지금 당장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나중에 좋으세요. 네. 아니 저 문화마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 동경에 관련된 거는 요 정도 아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각 변화는 저 뒤에 그래프에서 보고 부채꼴에 관련된 게 나오죠. 우리 원장님이 지금 출연을 하죠. 왜? 원장님이지. 할게요. 첫 번째는 누가 원작자인지 말하면 안 돼. 진짜. L 어떻게 구합니까? R 세터. 아니 왜? 아 그게 R 반지름 곱하기 아 360분의 그 사이즈 코사이즈. 네? 뭐 아는 거 다 나오는데. 파이를 곱하기 파이. 뭐 쓰는 거야? 호의 길이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비례하죠. 그렇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원을 그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원 전체도 원이라는 것도 부채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중심각이 몇 도짜리인 부채꼴인가? 360짜리에 해당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할게요. 360, 얘 세타는 라디안 값이니까 360도도 라디안으로 쓰면 얼마야? 2파이죠. 2파이. 중심각이 2파이짜리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는 건 원주 입장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원주는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 R. 그렇죠? 2파이는 부채꼴에 해당되는 중심각 세타일 때 호의 길이 L에 대해서 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럼 내항해곱, 외항해곱 안 하고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여기에서도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1대 R이고 내항해곱, 외항해곱 정리를 하시면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호의 길이 L은 R 세타가 되더라. 아이, 이거 다시 그리지 말자. 그래. 안 그린 사람도 안 그려도 돼. 저거랑 똑같이 할 거야. 중심각과 넓이도 마찬가지 비례하죠. 따라서 얘에 대한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중심각이 2파이짜리에 해당되는 부채꼴, 즉 원이긴 하지만 중심각 2파이짜리의 부채꼴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은 부채꼴의 중심각 얘일 때 넓이 S 이렇게 잡아보시면 파이 날리시고 나서 내항해곱 외항해곱 정리를 하시면 2 곱하기 넓이 S는 R 제곱 세타가 나오니까 따라서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넘어가실 때 2분의 1에 R 세타가 호의 길이 L과 동일했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가요? R,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채꼴 넓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당연히 삼각함수를 진행할 때 방부등식은 진행을 안 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중간고사에 방부등식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딱 그래프까지만. 왜 그런 거 있죠? 너네 문제 기억하지? 이렇게 그래프 알려줘 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안 돼 있고 막 이상한데 이렇게 가 있는 거 해놓고 이런 거 y는 a 뭐 b sin 마이너스 b sin x의 마이너스 c에 닫고 플러스 d 해서 a b c d 구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아마 유형의 마지막이에요. 그래프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말고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순수 그래프 영역까지만 공부하고 계속 리뷰하거나 앞에 이제 경태쌤이 수업 진행하시고 시험 볼 거 있으면 선생님이 받아다가 시험도 보고 해설도 해드리고 할 거예요. 할 게 없네. 아! 그거 있다. 부채꼴이니까요. 둘레의 길이가 별표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 넓이에 대한 최대값 보신 적 있지 않나요?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 학교면 네, 출제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12cm인 끈을 가지고 우리는 부채꼴을 만듭니다. 를 만들 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반지름과 중심각에 대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다 공부해 봅시다. 끈의 길이가 12짜리 애가 있는데 이걸로 우리는 부채꼴을 만들 거고 그 부채꼴에 대한 넓이를 최대로 만들고 넓이가 최대가 됐을 때의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답 얼마인지 아시는 분? 응? 답이요? 2열 플러스 L에서 20. 네, 자, 네, 해봅시다. 일단 외워. 일단 뭘 외우냐면 이건 못 외워도 얘랑 얘를 외우세요. 얘랑 얘는. 특히 얘는 이 구조 문제에서 항상 확정입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어. 얼마로? 중심각 2라디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2라디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끈으로 부채꼴을 만들었는데 그 부채꼴 넓이가 가장 크려면 약간 우리 그 부채 춤출 때 그 부채 정도의 사이즈의 각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너네한테 일반적으로 자 부채꼴 그려봐 라고 하면 보통 이런 사이즈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안 그리잖아. 이렇게 안 그리잖아. 이따만하게. 근데 우리 전통 부채는 한 이따만 하잖아요. 실제로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최대로 만드시려면 부채꼴 모양이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린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어서 서술형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 부채꼴이라고 생각했어. R 그럼 여기 얼마예요? 12-2R이겠지. 됐어? 그래서 서술형 풀이법은 뭘 기억하시냐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넓이 구해보자. 얘 넓이 S라고 하면 넓이 S는 지웠네요. 넓이 S는 얼마? 반지름과 호의 길이 있잖아요. 2분의 1 R L 12-2R 끝났네요 벌써. R에 관한 최고차항이 음수인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구조잖아요. 정리하시면 R 2만 얘 뽑아서 죽이면 되죠? 6-R이 되죠.
2학년이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 안 해드려도 되겠지만 혹시나 해봅시다. 이거 이차함수라는 느낌 드시죠? 꼭지점 구하셔야 최대값 나오죠? 어떻게 구합니까? 쓰지 말아요.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6r 마이너스 괄호열고 r제곱에 마이너스 6r에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9에 플러스 9 맞죠? 하지 말아요. 너는 이제 3차함수, 4차함수를 공부해야 될 나이에 이런 잼민이들이 하는 풀이법 하지 마시고 R을 X처럼 생각해봐.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우린 뭐가 바로 보여? 절편 보이지? 절편. 얘가 R절편이잖아. 절편 뭐야? 0하고 6이잖아. 0, 6. 최고차는 음수잖아요. 그럼 위로 볼록이겠지. 꼭지점은 언제 가죠? 그래. 0, 6 하면 3 대입하는 거지. 3 대입하면 얼마야? 9잖아. 3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시면 R이 얼마일 때? 3일 때 S에 대한 최대값이 얼마가 생깁니까? 9가 생기는 거죠. 이해됐어? 나한테. 아니, 이 정도는 지워도 다시 생각으로 그릴 수 있지 않아요? 생각으로 그려? 뭐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생각이 우와. 있으라는 법은 안돼 한마디에 파장이. 아니 무념 무상의 경지에 올랐다고. 아. 아, 가서 이만 못하겠다고 그랬다. 자, 와. 아이고 농담이에요. 성진에 파묻히셨나요? 마음에 네? 성진에 파묻히셨나요? 붉은 훔치는. 네, 하여튼 그래요. 되셨죠? 근데 야들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하라고? 부채꼴 그림을 일단 이해하시고 무조건 얘가 이 기억하시면 돼요. 4등분이에요. 4등분.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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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까지 잡으면 이게 1라디안 되는 거였잖아 우리 아까. 그치? 얘가 1라디안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팩트는 2라디안은 팩트라는 거 하는 거야. 12짜리였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 나오는 거야? 4등분짜리니까 3 나온단 말이야. 외워. 알았어. 됐죠? 넓이 얼마야? 그래서 일단 무조건 얘네 둘 외우세요. 얘는 줄 길이에 대한 얼마야? 무조건 4분의 1짜리인 거야. 그럼 반지름 알고 중심각 구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지 뭐. 중심각은 팩트 2 라디안 정통 부채 모양. 넓이는 얼마라고? 이거 우리가 라디안 일자리인 놈은 R이고 R이잖아요. 그럼 넓이가 2분의 1 RL이잖아.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니까. 따라서 넓이는 항상 얼마? R제곱.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어. 반지름이 R이니까 아 넓이는 16분의 줄제곱이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굳이 쓰자면 뭐 16분의 줄제곱인 거지. 근데 뭐 그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반지름은 4등분 시킨 놈의 구조고 중심각은 항상 2라디안이다. 정도 배우시면 되죠. 잘 나옵니다. 네. 반지름 앞에 쓴 게 그대예요. 얼마요? 그대. 그때 미안. 그때 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미안합니다. 존나 미안해. 다이어트 생각을 좀 하라고 하셨어야지. 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주변에서 그래. 그때 이렇게 얘기해 줘. 쉽지 않네요. 자, 아니 내가 뭘 했는데? 나 너라고 안 했어. 아니 뭘 보고 얘기했잖아요. 안 봤어. 난 초식 동물이 아니야. 내가 저기 보고 있었는데 뭘 너까지 봐. 지금 초록색 옷 입으신 거잖아 지금. 보호색이네.
쌤 오늘 보색이세요? 보기쌤이었어요. 얼굴만 보기쌤. 보기쌤도 보기쌤도 보색은 뭐, 아니에요? 무슨 뭔지 알아? 초록색에다가 니트티 니트티. 멘트네, 멘트. 그래서 바지 줄. 그때 설명회 때 둘이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뭐 커플룩을 입었다 그런 얘기. 아 진짜 개웃기네. 173번. (3초) 답 얼마? 5! 5. 리얼 플러스 L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나는 안 하는데 쉽지 않네. 아니 제가 뭘 했는데요? 저는 너무 좋아하죠. 나이스키 아이스.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래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 다음에 그 다음 개념은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공식이 거의 없죠? 그냥 있어봐야 그냥 뭡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리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그래프 배우고 나면 각변환 공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잖아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그렇죠. 코사인 세타요. 뭐 이런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진짜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이제 니들한테 미션이 주어져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좀 범위가 애매해서 이게 그래프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까지가 시험 범위잖아. 그럼 이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 학교에서 이걸 수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역할이 아니라 니들의 역할이야. 선생님 학교에서 이거 계속 하는데요? 라고 하면 그치, 학원에서도 너네들한테 이걸 자꾸 시킬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고 여각 공식이라고 아시죠? 네. 아니 역 말고요. 여각. 얘도 별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린 여기를 세타라고 읽잖아요. 그리고 A, B, C를 잡으시면 C를 잡으시면 기본적인 구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보면 사인 세타는 C분의 B일 거고요. 코사인은 C분의 A고요. 탄젠트는 A분의 B입니다. 저 정도는 아시겠죠? 여각의 여자가 뭐겠습니까? 그쵸, 남을 여. 그러면 그치, 세타가 있고 90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놈 있잖아요. 이 각을 얘기하는 거야, 여각이라는 건. 그러다 보면 얘는 몇 도짜리야? 90 마이너스 세타. 라디안으로 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또는 90 마이너스 세타 구조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놀다 보면 얘는 삼각 함수가 아니라 뭐야? 삼각형에서 노는 삼각 B잖아. 얘는 중학교는 그래서 얘가 기준으로 놀기 때문에 삼각 B고 우리는 그걸 실수 전체로 가지고 오니까 삼각 함수라고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시는 거잖아요. 얘 기준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그죠? 사인은 이렇게 C분의 A가 되지. 그 다음에 코사인을 읽으시면 C분의 B가 될 거고요. 탄젠트를 읽으시면 B분의 A가 되지. 그래놓고 노란 놈, 빨간 놈에 대한 관계를 좀 보시면 얘네 둘이 똑같죠? 그리고 얘네 둘이 똑같고요. 얘네는 역수가 됩니다.
이게 문제화되죠. 선생님이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순간 삼각함수 그래프 다음 단원이 돼요.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표현 안 하고 60분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각도 기준으로 표현을 하자면 얘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같은 놈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알아보기 쉽게 써드리면 사인 1도는 뭐랑 똑같다는 거야. 이거 봐봐. 얘랑 사인이랑 코사인은 언제 똑같냐면 너랑 너랑의 각도들의 합이 얼마야? 90이잖아. 그치? 합이 90이 되는 애들끼리는 사인 코사인이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인 1도는 코사인 뭐랑 똑같아? 그치, 89랑 똑같고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다라는 거야. 코사인 뭐 30, 이것도 코사인 30이면 사인 60이랑도 똑같아요. 탄젠트는 뭐 하다는 거야? 서로 무슨 관계야? 그치, 뭐일 때? 각도의 합이 90이면 서로 역수관계래.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 곱이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니까 예를 하나 들면 탄젠트 1도는 곱하기 탄젠트 89도로 줬을 때 얼마가 나오더라? 1이 나옵니다. 이 얘기란 말이야. 쉬운 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실제 문제화해서 응용을 좀 시켜보자면 실제 문제에서 응용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인 1도 사인 제곱 1도 플러스 사인 제곱에 80 사인 제곱에 2도 사인 제곱에 3도 사인 제곱에 89도 이렇게 시그마 K가 아니니까 89까지 사인 제곱 K죠. 하여튼 그냥 보면 얘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얘는 뭐랑 똑같다는 거야? 코사인 제곱 1도랑 똑같거든. 그 말은 이들이 만나면 얼마나 하는 거야? 1이라는 거지. 현재 항의 개수는 몇 개야? 89개. 89개. 홀수개니까 홀수개의 특징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유치하지만 선생님이 상황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너네한테 수능이 싫어하는 건 공식 외운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 너네 수투 배울 때 저거 배우신 적 있죠? 로피탈 정리. 라고 들어보셨죠? 수능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너네한테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띵 나와 이런 거 잘 안 내. 수능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야 니들이 직접 규칙을 찾아봐. 그래서 니들이 공식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상황의 함축이라는 거야. 지금 홀수개인데 우리는 손가락이 89개가 없으니까 홀수개면 손가락 5개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상황을 줄여서. 그러면 홀수개라는 건 이렇게 만나게 하면 항상 뭐가 남아? 가운데가 남아. 가운데는 몇 번째야? 선생님 손가락 기준으로 3번째잖아. 3번째라는 가운데 3을 찾는 방법은 뭐야? 앞뒤를 더해서 반띵.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생각할 수 있겠지 너네가. 그런데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 너무 커. 5개만 생각해봐. 가운데는 3인데 왜 3이냐면 1과 5를 더해서 반띵하니까 3이야. 그러면 얘 가운데는 몇이야? 45지. 그리고 얘는 쌍으로는 몇 쌍인 거야? 2개 만났을 때. 2쌍밖에 없거든. 왜 2쌍이냐면 5개 중에 가운데 하나 버리면 4개고 그걸 반띵시키면 되니까. 그럼 얘는 총 몇 개냐면 89개 중에 가운데 버리면 88개고 반띵시키니까 44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니까 얘 결과물은 얼마야? 일자리가 44개가 나오고 플러스 가운데 누가 남아있었던 거야? 사인 제곱 45도짜리가 혼자 남아있었다는 거죠.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루트 2분의 1. 따라서 제곱을 주니까 2분의 1이 돼서 결국 너는 44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풀겠다. 이시죠 이게?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출제가 되겠어요? 너무 쉽지. 탄젠트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탄젠트 3도 곱하기 탄젠트 89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1? 이렇게 해서 1이죠? 이게 홀수계잖아. 짝수계가 아니면 가운데 하나 남잖아. 근데 걔도 얼마게? 네, 탄젠트 몇 도니까? 45도는 어차피 1이잖아. 그러니까 뭐 1이지. 그래서 여각도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여각을 선생님이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결국에 그래프 다음 단원에 각별한 공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봐 이렇다니까. 우리 문제집도 그래요. 48페이지 펴보시면 우리 문제집도 이게 여기 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설명을 좀 합시다. 네.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설명하고 쉴게요. 원래 우리 쉬는 시간이 8시 50분부터거든요. 네. 네? 예? 아니 쉬었다 왔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래 저 컴퓨터 갖다 놓네요. 왜요? 저 셀프인데 이거 쌍인데.